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전북권 뉴스 특보입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온 전북대 학생인데요. 조금 뒤 전라북도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 연결에 앞서 취재기자와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선우 기자, 현장 연결에 앞서서 지금까지 전북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추가 확진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브리핑에서 좀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지만요. 코로나19 전북 확진자가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22살 남성이고요. 이 사람은 전북 소재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잠시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지금 현장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 브리핑 연결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2세 남자분입니다. 대구시 수성구가 주소지고요. 우리 전북대학교의 학생으로 있습니다. 3월 29일 날 10시 40분에 대구에서 자가용으로 출발을 했고요. 전북대학교 기숙사의 도착 시간은 13시입니다. 오는 도중에 지난 마이산 휴게소에서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이동 중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휴게소는 한산한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대 기숙사에 입소를 한 이후로는 대학교 측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는 기숙사에 입소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검사를 실시하고 또 나머지 14일간 동안 총 14일간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하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6시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가족들 대구에 사시고 계시는 그 가족들 4명에 대해서 일단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그쪽 기관에 검사 등을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전북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해 있는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14일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들은 각각 1인실에 격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 방문을 할 때도 적절하게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격리 지침에 의해서 전북대학교 기숙사에 14일 동안 격리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례로 해서 또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 젊은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14번째 대학생의 경우에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간혹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경우에 특히 면역 반응이 좀 과하게 돼서 안 좋은 사례들도 가끔 보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 노약자들에 비해서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도 생활수칙, 예방수칙을 잘 안 지켜주시는 사례들이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든 회자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특히
요구가 되는 게 시민 의식이거든요. 나 그리고 우리 반드시 다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모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더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젊은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꼭 마음에 두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예방수칙, 행동수칙을 적절하게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가족이 여기 보면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조부모가 계시고 삼촌이 이제 같이 왔었잖아요. 예. 그러면 검사 대상이 그 5명 중에서 누군 한 명이 빠진 건데. 예,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가 기숙사 입소생 24명이 그 같이 이 학생하고 접촉을 하는 학생들인지 아니면 뭐 별도로 이렇게 있는 학생들인지. 예, 기숙사에는 전부 1인 1실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소생 24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24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대학교 기숙사 측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실제로 격리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에 그 지침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가 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가서 충분히 확인을 거쳐서 때로는 이들 중에서 이제 접촉자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23명이 음성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 이제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을 받았구만. 예, 이 학생 한 명만 양성 판정을 받은 거고요. 예. 저희 전북대에 온 학생들 전체를 타격에서 오나? 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호 기자, 전북의 추가 확진자 관련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 정리가 좀 됐습니다만 대구에서 온 22살 대학생입니다. 네. 주소를 대구에 두고 있고요. 지난 29일이죠. 일요일 오후 1시쯤에 부모님 자차를 타고 대구에서 전북대 기숙사로 이동해서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기숙사 입소 이후에는 전북대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 동선은 어제 아침에 학교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또 기숙사는 1인 1실에 입소해서 검사를 한 뒤에 음성이 나오면 다른 방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북대 기숙사 입소생은 24명이고요. 이 단체 검사 가운데 이 14번째 환자 1명이 확진된 겁니다. 현재는 전북대 별도 공간에 격리가 좀 돼 있고요. 오후쯤 군산의료원으로 입원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브리핑 내용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대구에서 전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난 마이산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휴게소는 한산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보건당국이 이거 CCTV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접촉자들 같은 경우 함께 이동한 대구 가족들 4명 정도가 분류가 됐고, 그리고 기숙사 입소한 대학생들 이분들도 14일 동안 관리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또 지금 현재 1인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 분류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 14번째 대학생도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북대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이
이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개강이 앞서서 기숙사에 입소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전북대는 4월 13일에 개강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보통 개강일 직전 주말쯤부터 기숙사에 들어오는데요. 네네. 이 방역 당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분류된 이 대구와 경북 청도 그리고 경산, 봉화 등 4개 지역 출신 학생들만 미리 학교에 좀 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미리 조치를 와서 검사를 받아라. 네. 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이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교로 오도록 안내가 된 거고요. 모두 1인 1실 격리된 이후에 검사가 진행이 됐고 지난 주말에 이뤄진 검사가 처음이었습니다. 네네. 기숙사의 다른 지역 학생들은 아직 입소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특별 재난 지역 출신 기숙사 입소생들만 1차로 24명이 들어와서 검사를 받은 겁니다. 네네.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에 와서 검사를 받거나 따로 검사를 받은 뒤에 음성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해야 기숙사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주말 사이에도 사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잇따라 발생한 이 전북 추가 확진자에 대한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난 주말 사이 전북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네. 모두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최근에 국내에 입국한 대학생들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네. 한 명씩 좀 볼게요. 1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 미국 플로리다에서 해외 근로 체험차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검역 과정에서 무증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전북에 도착한 뒤에 확진이 된 상황이고요. 12번째, 13번째 환자들도 비슷합니다. 모두 20대고 각각 영국과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역시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이동을 했고요. 네네. 전북 자택에 머물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북에서 해외 유입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량이 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어제 입국자 관련 통계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좀 보면 지난 19일부터 열흘 동안 전북에 들어온 해외 입국자 39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현재 2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에서 모두 14번째까지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전북의 코로나19 대처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전북에서는 지난 1월 31일이죠.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에 확진이 된 환자였고요. 그 뒤로는 대구에 갔다 온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이 대구에서의 감염을 우려해서 전북으로 옮겨왔다가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7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 신천지 신도라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었죠. 네. 또 이후 확진된 8번부터 13번까지가 모두 해외에서 들어왔다. 10번 환자를 제외하면요. 네. 들어왔다는 특이점이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14명 중 7명의 환자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해 있고요.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증상이 심각하거나 이런 환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 유입 환자들의 경우 전북에 도착한 뒤 바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네.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전북의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 모두 44명입니다. 14번째 환자의 접촉자 분류가 끝나면 이 수치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뒤로 갈수록 특히 해외 유입이 좀 비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검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그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 절차를 밟는 승객들은 검역장을 통과하면서 일단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질문지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네.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 통지서는 모두에게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 보호 어플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모두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는데 이걸 어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 무증상자는 야외에 마련된 개방형 진료소로 보내져서 검사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입국 과정에서 검역이 강화된 만큼 귀갓길 수송 대책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 전북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KTX 전용 칸으로 운송이 되고요. 네. 자가격리 대상 명단은 당연히 각 시군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발할 때부터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새롭게 내려지게 된 대책입니다. 네네. 31일 0시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니까 어제부터겠네요. 이 국적 항공기나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탑승 전에 승객들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해서 체온이 37.5도씨를 넘기면 탑승이 거부가 되고요. 요금도 거부요? 환불 조치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위생 수칙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할 이 네네. 위생 수칙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이 손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은 실내에 들어가고 또 야외에 나갈 때마다 자주 씻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주는 게 바이러스를 씻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우리 네. 이강용 아나운서는 잘 씻고 계신가요? 네, 저는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항상 씻고 있습니다. 네, 손 씻을 때는 손 끝이나 이 바닥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세정해 주셔야 되고요. 씻었다고 하더라도 눈이나 코, 이 입과 같은 기관지에는 네.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일 참 어려우시죠?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착용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기침이 나올 때는 소매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이런 예절을 지키는 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